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교육의 이해와 교육 방향 강의의 3차 시 수업입니다. 네, 1차 시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었고요. 2차 시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번 3차 시에서는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해야 할 교수 전략과 접근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수법과 구체적인 교육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차시의 수업 목표는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수적인 교수 방법과 그 교수 전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의 대상 학생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 학생들의 특징과 교육적 요구를 알아보겠고요. 이어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의 개념과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서 맞춤형 교육 접근 방식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해야 할 교수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를 통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앞선 차시에서도 간략히 다뤘지만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의 주요 대상 학생은 누구일까요? 네, 우선 연령으로 보자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모두 이 교육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충북에 있는 충북의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부터 농촌이나 시골, 도서벽지와 같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래체험 사업은 특히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디지털 교육 기회와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미래체험 사업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의 대상 학생들은 다양한 연령대뿐 아니라 각기 다른 수준의 배경 지식과 디지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질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곧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맞춤형 교육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눈높이 교육, 개인화 교육, 수준별 교육 등과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맞춤형 교육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 수준, 그리고 요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방법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입니다. 네, 말 그대로 학습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진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인데요. 일반적인 학교 교육은 한 교사가 10명에서 20명 정도의 학생을 제한된 시간 내에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수업 방식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같은 학년과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습 능력이나 기본 지식 등은 천차만별일 텐데요. 이로 인해서 일률적인 수업만으로는 모든 학생이 같은 수준의 이해도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죠.
예를 들어 동일한 수업 내용이 어떤 학생에게는 지나치게 쉬운 수업이 될 수 있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가 적정 수준의 수업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요. 따라서 학습 효과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수준과 내용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습 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왜 특히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미래체험 교육의 대상 학생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 연령대가 아주 다양합니다. 각 연령대의 학생들은 발달 수준과 학습 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연령별로 적합한 교육과정과 학습 내용을 제공해야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경우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하기에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습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게임과 같은 학습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는 그래서 텍스트 코딩보다는 블록 기반 코딩,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블록 기반 코딩 교육이 더 적합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실시되고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래밍 이론을 다루기보다는 최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에 친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의 원리와 컴퓨팅 사고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는 초등학생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은 너무 유치해서 오히려 학습 동기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연령대의 학생들에게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실생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 기반 소프트웨어 교육이 적합할 텐데요. 물론 이 연령대의 학생들에게도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교육보다는 실생활 문제에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해보는 그런 수업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나이의 학생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며 프로그래밍의 실용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해도,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은 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은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어서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아주 중요한데요.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인지적, 신체적 한계를 고려한 세심하고 정교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나 단계별 학습 도구를 제공한다거나 개인 맞춤형 학습 속도 조절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더 좋겠죠. 네, 이처럼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 요구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맞춤형 교육은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의 핵심 교수 전략이자 모든 학생에게 최적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춤형 교육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교수 전략은 실습 중심의 체험형 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무나 현업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이론 위주의 지식 전달에 그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기술을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충북 미래체험센터에서는 이러한 체험형 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해 드론랩이나 로봇랩과 같은 체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곳에서 드론이나 로봇을 직접 조작하며 기술을 체험하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기술적인 이해도와 창의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실습 중심의 체험형 교육 방법 중 하나로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학습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었죠. 네.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또 창의력을 종합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실습 중심의 체험형 교육은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기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인데요. 학생들의 호기심, 흥미를 유발해야 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요소입니다. 이런 호기심이나 흥미가 없이는 학습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학습을 지속시키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은 특화된 기술 분야로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렵고 낯선 영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나와는 관련이 없는 분야 혹은 넘기 힘든 산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 수 있죠. 실제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 결코 어렵거나 멀게 느껴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과 같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나 문제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여 학생들 스스로 이론과 원리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디지털 기술을 더 친숙하고 자신감 있게 다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차시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는데요. 이번 3차시에서는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교수 방법과 교수 전략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장표의 도식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분야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체험형 또는 실습 중심의 수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기술을 실제로 다루고 경험하면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결코 어렵거나 멀게 느껴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둘째 목표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도 동일한데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맞춤형 교육은 학생들의 수준과 필요에 맞춘 수업을 제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며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탐구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종합적 사고를 모두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교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체험의 소프트웨어 강사가 되시면 오늘 다룬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학생들에게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하고 제공하는데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3차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4차시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